그림과 주어진 조건 및 참고표를 위해서 삼상 단락 용량, 삼상 단락 전류, 차단계 차단 용량 등을 계산하죠. 단락 용량 계산하는 문제만큼 인기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굉장히 전기에서는. 왜 그러죠? 단락과 지락이 다 대상이에요, 대상. 단락과 지락. 대명제. 단락이 뭐죠? 큰 사고잖아요. 합선이잖아요. 지락은 누전이잖아요. 그거 잡는 게 전기계사가 할 일이야. 그렇게 보니까.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실무에서도 지락 잡는 게 간단합니까? 말이 쉽지. 지락도 완전히 상상의 소산인데, 완전히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는지, 이게 전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단지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한 거 뭐냐면, 전기는 갈 데가 있어서 나가는 거지, 갈 데가 없으면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전류가 나갈 때는.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 한 3분의 1은 대개는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는 것들. 상전압, 어디다 쓰죠? 대지전압, 어디다 쓰죠? 하나도 걸려서 쓸모가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근데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다 논의를 하고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충전전류라는 개념도 상상의 소산이고, 전부 다. 근데 어느 정도 단락에 대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 뭐냐면, 거기 가공선 백스퀘어. 이 가공선 백스퀘어에 대해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삼상 3선식의 가공선 백스퀘어에 있는 항목들을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어요. 어디냐면, 전압이 얼마죠? 전압이 6600V잖아요. 6000V 쪽에서. 얼마입니까? 4.1, 7.5. 지중선에 쓰죠. 가공선 100스퀘어짜리도 치고, 가공선 60스퀘어짜리 치고, 가공선 38스퀘어짜리 치고, 가공선 5mm짜리도 치고, 지중선 100스퀘어짜리도 작업을 해야 돼요. 지중선 100스퀘어짜리도 6000V에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걸 다 동그라미 치셔서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값을 찾으셔야 돼요.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전부 다. 퍼센트 저항과 퍼센트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중선에서 100스퀘어짜리잖아요. 그 100스퀘어짜리가 얼마냐면 지금 0.095km입니다. 0.095km. 그러니까 거기 퍼센트 저항이 얼마냐면 4.2니까 거의 0.095가 들어가야 되고, 킬로미터. 그 다음에 퍼센트 리턴스가 얼마냐면 1.7이니까 곱하기 0.095를 해서 J값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면 0.399 플러스 J 0.1615가 나와서 이렇게 정리 다 하셔야 돼. 가공선, 지중선 전부 다. 첫 번째 작업이 이겁니다. 첫 번째 작업이. 표에서 찾아서 이 작업을 다 해주죠. 100스퀘어 길이가 얼마냐? 가공선에 0.4km. 0.4km니까 가공선에서 100스퀘어. 100스퀘어가 퍼센트 정이 얼마냐면 4.1 곱하기 0.4km죠? 1.64. 퍼센트 리액턴스가 7.5 곱하기 0.4에서 3. 계산을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만약 1.64 플러스 J의 3이겠죠. 100스퀘어에 대해서. 100스퀘어에 대해서 해야죠. 60스퀘어에 대해서 해야죠. 60스퀘어도 1.4 곱하기 7 해서 거리가 1.4고 7이니까죠. 9.8 계산해서 60스퀘어짜리 38스퀘어짜리 5mm짜리를 전부 다 정리를 다 해서 합산을 해줘요. 전체 합산을 했더니 전체 선로에 합산했더니 얼마냐면 지중선, 가공선 다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뭐도 합산해야 되냐면 단락 용량이니까
변압기부터 가야죠, 변압기. 거기 보니까 수전 설비 1차 측에서 본 항상된, 1차 측에서 본 항상된 임피던스가 리액턴스 1.5%짜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변압기에서는 변압기 면판에 그 기준 용량이 3메가에서죠. 3메가에서 7.4%짜리니까 기준 용량 얼마로 해서 10메가라는 됐죠. 10메가니까 그 10메가로 환산을 해줘야 돼. 10메가로 환산. 10메가로 환산해줘야 됩니다. 이건 7.4%가 다가 아니고, 기준 3메가짜리가 아니고 10메가로 환산하면 3메가에서 7.4%면 10메가면 얼마냐? 계산했더니 얼마냐면 24.67%가 나오면, 여러분 이거 계산은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면, 그죠? 선로 거는 리액턴스고, 변압기 것도 리액턴스고, 코일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계산된 게 퍼센트 저항이 얼마냐면, 저항이 0.39가 퍼센트 저항이 나오고, 이건 퍼센트 저항이니까,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리액턴스가 제2의 0.162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죠.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다 계산을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가공전선로에는 얼마냐면 저항이 44.24가 되고, 30.26이 되니까, 이거 전부 다, 이거 나눠서 별도로 계산하셔야 돼. 합산을 했더니, 44.639가 되고, 플러스 J에 56.691호가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곱제곱, 요걸 64로 계산하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2.16%가 나오나죠? 이거 합산하는 게, 이거 공부입니다. 이게 합산하는 게. 전체 나눠서, 이게 저항하고 리액턴스 나눠갖고 전부 다 계산해 주는 게, 이게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단락 용량, 차단 용량은 오늘 주요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단락 용량. 기준 용량 10메가짜리에서 10메가에서 13.85. 그 단위 질문이 뭐죠? 질문이 차단 용량이 뭘로 나오라고 안 했죠? 맞나? 안 내. 그러면 메가로 하면 되겠네죠? 메가로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냐면 13.86 메가볼트 암페어. 이게 단락 용량. 지금 단락 용량 물어봤으니까. 단락 용량은 항상 이렇게 계산치 용량입니다. 전부 다죠. 단락 전류는 72.16분의 100에 전압이 6.6분의 100메가, 10메가. 그래서 1212점 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죠? 차단 용량 어떻게 된다고? 차단 용량 어떻게 구하죠? 루트 3에 VS 할 때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단락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항상 알겠어요. 그래야 계산이 딱 맞아요. 안 그러면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구하죠? 6.6 곱하기 단락전류 117.27A. 그래서 용량이 표로 가서 25.25MB. 제일 많은 우려가 있는, 그죠? 이게 단락전류가 오면 얘가 반드시 공칭전압에 와야 돼요. 단락전류가 왔는데 이게 정격전압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격전압은 뭐죠? 정격전압이 오면 반드시 정격 차단전류가 돼요. 알겠어요? 얘 뭐죠? 정격이 뭐죠? 이건 기계를 다루는 거야, 기계.
기계 용량을 다룰 때 전격을 다루는 겁니다. 단락 용량은 뭐죠? 단락 용량은? 단락 용량 뭐죠? 이건 계산 용량이에요, 계산량. 기계 전격이 아니고 계산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보다 차단 용량이 등급이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락 용량, 차단 용량 계산하는데 이걸 단락 전류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기계잖아. 차단기는 기계잖아. 그럼 전격 차단 전류는 뭐야? 그죠? 맞지가 않아. 계산도 절대 안 맞아요.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다 맞아야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 계산하면 다 맞아야 돼요. 굉장히 잘 된 식입니다, 이 지금. 제일 많은 문제가 있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역률 계산 엄청나게 많이 물어봤는데 역률 계산에 우리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10번. 단락 전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아니, 단락 용량 구하라는데 자꾸 전격 전압이 들어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 차단 용량 구하라는데 자꾸 단락 전류 집어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건 정말 문제가. 10번. 도면을 보고 물으면 답하라. A에 사용될 기기,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PF 또는 그 COS. 전압경 전환 스위치 있고 다 있죠. 3, 4, 4선식이고 C의 명칭은 뭐냐? 거기서 C가 전류계형 전환 스위치 그죠? AS잖아요. 전류계형 전환 스위치. B점에서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는 얼마인가? V12의 차단 용량 뭐죠? V12의 차단 용량은 PS는 어떻게 구할까요? 기준 용량이 얼마라고 지금? 50메가에서 15%잖아요. 50메가 15%면 어떻게 되죠? 15분의 100에 50메가. 얼마죠, 그러면? 기준 용량이 뭘까요? 기준 용량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잘못했어요. 기준 용량이라는 건 항상 기준 용량이라는 건 뭐냐면, 기준 용량은 변압기 용량입니다. 변압기 용량이 기준 용량이야. 그러면 제 변압기 용량이니까 여기 얼마냐면 지금 얼마죠? 1메가죠, 1메가. 1000kV 한 편이니까 1메가. 1메가 6%잖아요. 1메가가 기준 용량이야, 1메가. 그러면 이제 한 잔의 기준 용량, 이거, 그 10메가는 어떤 뜻이죠, 이건? 이건 어떤 뜻일까? 그러면, 환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50메가) 어떤 뜻이야? 이게 결국 단락 용량이겠죠. 그죠? 어떤 면에서 용량이죠. 요게 이꼴 퍼센트 임피던스 100의 기준 용량이 얼마죠? 1메가. 이게 몇 프로냐면 15% 했잖아요. 그죠? 15%? 15%? 15%? 아닌데? 15%. 기준 용량, 변압기 용량이에요,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에 맞춰서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기준 용량 맞춰서 환산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원측에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바퀴에서 50메가, 그죠? 바퀴에서 가야 돼, 바퀴에서. 그러니까 얼마냐면, 전원측에 0.3%밖에 안 되는 거지. 0.3%. 50메가에 대해서 10%죠? 50메가에 대해서 10%. 기준 용량 1메가에 대해서죠. 15%는 얼마 되냐? 이제 3%, 0.3%. 기준 용량에 대해서 대비하면. 0.3%니까 이걸 따져서 변압기가 지금 얼마냐면 1메가에서 6%니까 이건 그 0.3%면 여기서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환산됐어. 그죠? 6.3%.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이거. 지금 약간 곤란스러웠어요. 그죠?
이걸 만들고 싶은 거지. 전원측에 이게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이걸 뭐. 50메가에서 15%면 1메가면 얼마냐? 0.3. 그다음 여기 6%. 그래서 기준 용량이 1메가일 때 여기 2차 측에서 0.6%니까 단락 전류가 얼마냐면 단락 전류가 6.3분의 100에 루스랑 곱하기 전압의 2차 측이 얼마냐면 3,300. 용량이 1메가 12육수. 계산해서 답을 냅니다. 2777. 7.06A. 이게 2차 측 단락 전류고 1차 측에서는 어차피 0.3이니까 뭐죠? 15로 그냥 넣어서 1차 측에서는 차단기 용량이 15분의 100에 얼마냐? 50메가로 하면 되죠. 333메가. 그래도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나왔던. ACB는 말이죠. ACB라고 하는 건 전부 다 ACB는 저압에서만 쓰는 거고요. 기중 차단기죠. 저압에서만 쓰는 거고. 거기 AF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이 되어 있습니다. AF 프레임 전격이고 AT가 과전류 차단기 전격이 되어 있습니다. AFT가 죠. 그다음 4P는 4극이란 말이니까 극수가 4극이 됐다는 거고. 나머지 다 전격이죠. 전격. 거기 그림에 일단은 뭐죠? 그 빈칸을 넣는 것들이 지금 주로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원래는 맨 위에 그 200A 프레임부터가 사실 질문입니다. 전부 다. 200A 프레임. 전격선이 전부 다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원래. 거기 LA가 얼마짜리입니까? 전격이? 18kV에 2500A짜리, 그죠? 거기 그림에 빈칸을 채워넣는 것부터 질문이 있던 거고요. 네. (11번) 문제가 중성점 접지에 관한 중성점 저항 접지 문제. 이것도 역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저항 접지가 거기 뭐냐 9.5ohm짜리니까 이거 원래 저장 접지 방식이라 그래갖고 200A에 30초/s 걸려 있는 겁니다. 기계에 대해서 접지가 되는 이게 제일 중요했던 거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현재 50메가짜리가 걸려 있고 차단기가 이제 그 전원 용량이 50메가짜리 500메가죠. 500메가짜리 걸려 있고 여기가 얼마냐면 3메가짜리가 걸려 있어 변압기가 22,500에서 3,300으로 떨어지는 거고 임피던스가 6%. 완전 같은 문제죠. 이것도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얼마냐? 여기서는 차단기 퍼센트 임피던스 얼마냐? 기준 용량이 얼마죠? 3메가죠? 이게 3메가입니다. 요 용량이 500이 되는 거예요. 얘가 얼마죠? 얘가? 바꾸면 0.6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0.6. 그래서 얘가 0.6, 얘가 6 돼갖고 여기서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6.6이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측에서는, 그래서 2차 측에서는 얘가 6.6분의 100의 기준 용량이 3메가 돼서 45.45 메가볼트 암페어 나오죠. 완전히 같은 문제죠. 한 틀이 되고, 그쵸? 차단기 용량 계산은 틀.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물어보죠. A. 이게 이제 이게 그 Y에서 따가서 중성점 접지잖아요. 중성점 저항 접지. 접지 방식이죠. 접지 저항기.
그죠? 이렇게 썼는데, 중성층 저항접주입니다. 저항접주한 거죠. 그래서 했을 때, 당연히 이상전압방이죠. 이상전압 억제를 시켜서 전이상승 억제하는 게 목적이 되죠. 유도장애 방지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이게 난지는 벌써 아마 20년 다 돼갈 것 같은데, 근데도 계속 살아있는 게, 저항접지 움직이 그림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서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12번) 문제는 좀 편하게 났을 때 수변전에서는 가장 취급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변전 문제가 4, 5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계속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가장 일상적으로 흔하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전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변조소의 도면이다. 상호 부등률이 1.3이고, 역률이 0.8이고, 주변 악기 내부 임피던스가 4.6%고, TRT, T3의 내부 임피던스가 10%, 154 버스의 내부 임피던스가 0.4%짜리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물음에 답하라. 이 그림에 일단은 나머지를 채워넣는 게 일단 문제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변압기 용량, STR 용량, 변압기 차단기 용량, 그 다음에 87T의 명칭, 51의 명칭, 그 다음에 심벌을 넣으시오.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상인데, 문제를 보시면, 일단은 89번이 달록이잖아요. 89번이 달록입니다. 189가 이제 변압기 전단부에 있다는 거예요. 52가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152라는 것도 변압기 전단부에 있다는 거예요. 후단부랑 나눠주려고 1을 붙인 거죠. 그 다음에 52T. T가 이제 트림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단기잖아요. 차단기. 트림용인데 52는 당연히 유입 차단기고, 위에 ABB는 공기 차단기고, 그 다음에 이제 87T가 주변압기용, 발전기용은 G, 제너레이터 해서 나오고, 87번이 차동계전기죠. 차동계전기류. 비율 차동계전기, 차동계전기 다 이쪽 차동계전기류는 전부 다 87번 넘버링 해서 들어가고 있고, 51번이 OCR이 들어가서 교류 과전류 계전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는 킬로와트계, 하나는 역률계입니다. 역률계. 바뀌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전류계죠? 교류전류계. 6번이 교류전압계. 그죠?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다 피력입니다. 피력이. 피력이가 심벌이 들어가야 되고, 1번 전격이 어떻게 되죠? 1번 전격이 144kV에 1000A짜리, 2번 전격이 21kV에, 그죠? 24kV. 22kV니까 24kV에 2500A. 2번 전격입니다. 이런 그림들. TR1. 설병용파의 수용률 나누기 부등률 역률이죠. 그래서 얼마냐면,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로 구하라 했으니까, 그죠? 4000에 대해서 수용률이 0.8 나누기 부등률 1.2, 역률이 0.9 계산을 해서 나눈 거죠. TR2가 3000에 0.84에, 그죠? 1.2 곱하기 0.9. TR3는 6000에 0.92 나누기 1.2 곱하기 0.9 해서 계산을 다 해줍니다. 전부 다 해서 전격표로 가서 보여줘죠. 이게 2962.96 해서 3000으로 가고, 얘가 2333.33에서 또 3000으로 가고, 요거는 5111.11 해서 6000으로 갑니다. 그죠? 6000으로 갑니다. 하도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 잘 알 것 같아요. 그럼 STR은?
이게 더해서, 그죠? 2962.96에다가 2333.33에다가 5111.11을 더하고 무동률 1.3 해서 나와서 또 10메가로 결정하죠. 다 표로 가서 결정한다. 표로 가서. 변압기 용량은 표에서 결정난다. 10메가로 결정됐습니다. 1차 측 차단기 용량은 그 버스 용량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0.4%. 그럼 기준 용량은 변압기 용량 10메가죠. 10메가. 100에 대해서 10메가죠. 이건 이제 변압기 용량이죠. 변압기 용량. 해서 얼마냐면 2,500이 나왔는데 표로 가서 3,000. 그죠? 표로 가서 3,000. 끝에 가서 틀리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차단기 두 번째는 다 더해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두 개 더해서 그 변압기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4.6%니까 4.6%. 그죠? 0.4 플러스 4.6을 해줘야지. 100에 대해서 또 10메가니까 200이 돼갖고 표에서 200으로 흔하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건 3권선 변압기 그림에서 3권선 변압기가 왔잖아요. 그죠? 3권선 변압기에서 세 번째 변압기는 어떻게 되죠? 주로 뭐 용도가 소내용 전원을 쓰는, 그죠? 10kV 암페어인에서 소내용 전원을 쓰는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그죠? 그 용도로 많이 쓰고, 조상설비 용도로 제일 많이 쓰죠. 조상설비. 3권선 변압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차단기가 이렇게 있으면, 항상 늘상이지만 87번 계정기는 이 변압기를 보호하는 87T의 계정기의 경우에 이쪽 외곽에다 CT를 자기 전용 CT가 있어서 연결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사고가 나면 여기 잘라서 보호를 해서 뭔가 분리를 시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자기 전용 CT에. BCT 주로 많이 쓰죠. 부싱 별리기. 어떻게 생각하죠? 심벌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부싱 별리기. 최근에 조명 문제를 보니까 갑자기 조명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명 문제가 뭐냐면 용어를 많이 물어봐. 연색성. 지금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 연색성 단위가 뭔지 아시죠? 연색성 단위가 뭐지? 연색성 단위가 라야, 라. 그죠? 연색성 100%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100열 정도잖아요. 100라. 그러면 지금 형광등은 한 70 정도 되고, 그죠? 70에서 80 사이. 그 다음에 그 LED 요즘 80 정도 넘어서 85 정도 되고 있고, 그죠? 연색색이 좋다는 건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거죠, 뭐죠? 배색이 잘 어울린다는 거니까. 연색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연색성도 등장했죠? 색온도도 등장했어요. 색온도 뭐죠? 네? 색온도의 정의가 뭐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냈냐면, 이런 색온도니 연색성이니 하는 이런 이제 조명에 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 응용을 안 하고 전기기사를 왔어. 그죠? 응용을 안 하고 딱 와서 보니까, 맨 응용이야. 조명. 그죠? 응용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계속 조명에 대한 용어를 물어보는 거야. 연색성이 뭐냐? 같은 색을 내는 흑채의 온도. 감이 옵니까? 어떻게 생각해? 같은 색을 내는 흑채의 온도. 연색성. 감이 와요? 무슨 말인지? 흑채가 뭐죠?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만 하고 발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흑채. 상상의 물건이야. 이거 숯 같은 거지. 근데 그 숯이 4000도가 되면 저 색깔이 난다는 거예요. 네? 온도가 4000도가 되면 저 색깔이 난다는 거야. 그걸 색온도라고 그래. 저게 그래서 이름이 4000도야.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게 색온도야.
그럼 태양 온도는 6,500도야, 6,500도. 그러니까 6,500도가 태양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고 6,500도가 그 색깔 이름인가? 그게 색온도예요. 푸른 하늘은 가보면 춥잖아요, 그죠? 흑체가 7,000도 됐을 때 7,000도 K야, 그게. 그러니까 걔 이름이, 그 색깔 이름이 7,000도 K인 거야. 켈빈 온도로. 얘가 4,000도 K예요. 켈빈 온도로. 4,000도. 그럼 실제로 온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 이게 뭐죠? 백색이라는 뜻이야. 빛의 색깔을 그 온도로 표현된 게 그게 색온도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색온도. 근데 그걸 우리가 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색온도가 같은 색을 내는 흑체 온도예요. 블랙바디라고 해서 흑체 온도예요. 흑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완전히 다 흡수해서 어떤 물질, 숯 같은 게 열이 받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 질문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그죠? 흑체 온도, 같은 색을 내는 흑체 온도가 뭐냐? 내가 어떻게 썼어? 쓸 때 어떻게 썼어? 문제가 참 굉장히 애매해요. 연색성에 대해서 쓰시오. 그것도 굉장히 애매해요. 연색성. 색온도, 여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면, TAL 같은 것도 낼 것 같아요. 뭐 전반 국부 병영 조명. 예? 혹은 푸사리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날 수 있는 용어 중에 막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조명 용어들이 몇 가지가 계속 나고 있다. 이게 지금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게 또 안 나겠지만, 그 다음번 대비를 또 해야 되지 않느냐죠. 완전 무방비로 뭐, 도로 조명도 계속 났어요. 최근 들어서, 도로 조명도. 그죠? 도로 조명도 계속 났습니다. 맨날 FUN 이걸 AD만 공부하다가, 이거면 완전히 될 줄 알았는데, 저런 엉뚱한 조명에 대한 얘기를 막 던집니다. 조명 방식에 대한 얘기가 옛날에는 한번 나왔었고, 광창 조명 이런 거. 코니스 조명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렇게 난 적도 있어요. 예전에는. 벽면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 조명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도 난 적이 있고, 그죠? 알겠어요? 조명이 그런 거에 관련된 안 돼. 옛날엔 조명기구에서 적외선 전구에 대해서 쓰시오. 그래서 조명 전구에 대한 얘기도 물어봤고, 최근 들어서는 LED 한 번 딱 물어봤어요. 반도체로 물어봤죠. 저 답인 LED. 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제 또 이제 조명이 한 문제는 또 어떻게 또 날지 모르겠는 일이 벌어졌죠. 도로 조명에서는 균제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균제도가. 어떻게 이게, 빛이 고르게 퍼지느냐에 관한 얘기를 또 낼 수가 있어요. 조명 문제가 있다. 도로 조명에서 성능상 고려될 중요사항 5가지. 여기서 뭐죠? 평균 노면 전체에 가능한 높은 평균 휘도. 그 다음에 글레어가 뭐죠? 글레어가? 눈부심. 이거 굉장히 중요해. 그죠? 눈부심이 적을 것. 여기 눈부심이 적을 것에 위반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등기구가 LED예요. 도로 조명에서 LED가 얼만큼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지, 이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자동차 뒤에 빨간색 등이 딱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거리감을 잃어버려갖고, 예. 그 다음에 도로 양측의 보도, 거기서 뭐죠? 충분히 밝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색성이 적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휘도의 균제도, 역시 균제도가 있잖아요. 휘도차에 따른 균제도. 균제도가 결국 뭐냐면 이게 바닥이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거야. 밝고 흐리가 밝고. 조명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밝고 흐리고에 얼룩지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러면 착시가 벌어진다는 거지. 착시. 예를 들어서 수술실에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음영이야, 음영. 알아요? 수술 조명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음영이야. 그림자를 썩은 데로 잘라낼 수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없애야 돼. 그 수술실의 이 자체 보면 이 안에 그림자가 없어야 돼. 그림자가 나오면 이 수술한 사람이 착각 일으켜갖고 잘못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또 축구장 생각하면 안 돼요. 축구장.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축구장 생각하면 곤란해. 옛날에 그런 답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서 답을 내시면 좋겠고, 그때, 여기 여기 지금, 어떤 등을 써야 되느냐, F equal UN 분의 AED. 도로 조명은 이게 등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죠?
AD. 근데 이게 지금 뭐냐, 도로의 너비가 여기에 지그재그 식이니까, 지그재그 식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등 한 개가 커버해야 되는 면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등대등 폭에서 절반이잖아요. 그죠? 면적의 정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면적 자체가 좀 달라요. 면적이 얼마냐면 도로 너비가 40m, 폭당 35m 간격이니까 여기 이거 얼마냐면 2분의 35 곱하기 40 되죠. 그 다음에 조명률이 얼마냐면 0.3 이용지요 공속. 그 다음에 조도가 얼마냐면 조도가 669수. 감광보상률 대신에 그 유지율이 0.75죠. 0.75분의 1. 감광보상률은 유지율이 없으니까. 계산해서 18,666이 나오니까 거기서 18,600 따져보니까 400W 정도 있으면 되겠다. 400W 선정. 수운동 400W짜리 선정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감광보상률의 뜻은 뭐죠? 감광보상률은? 감광보상률에 대해서 뜻을 쓰셔 어떻게 쓸까요? 네? 감광보상률이라는 건 감광에 대해서, 뭐 감광이 뭐에 생기냐면 시간이 가면 광속이 떨어지고 효율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염에 대해서, 오염되는 장소에 따라서, 오염되는 것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초기에 보상시켜주기 위해서 좀 높여주는 걸 감광보상률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장소가 지저분하다. 얼마큼 떨어질 거냐 대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수명 기간 동안은 적절한 조명을 유지하기 위한 계산을 해주는 게 감광보상률입니다. 의미를 쓰시오. 나온 적이 있어요. 또. 그 조명에서는 또 특히 다루는 용어 중에 용어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다루는 용어 중에서 동정 특성이 있습니다. 동정 특성. 동정 특성이 뭐죠? 초특성이 있고. 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동정 특성. 이것도 역시 시간의 감에 따라서 전구가 시간의 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구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한다. 여러분 만약에 수입하거나 수출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스펙에서 다룰 게 이겁니다. 동정 특성 그래프를 보내시오. 그 전구를 10,000시간 테스트한 자료를 보내세요. 어떻게 나빠지는지, 언제부터 나빠지는지. 좀 더 나빠질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는 가다가 나빠질 거 아니야. 나빠지는 이 정도가 여기서 뭐냐면 광속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조명의 어떤 성격이 나빠지는 정도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빠지는 정도를 그래프로 그린 게 동정 특성입니다. 동정 특성. 이 그래프를 골라서 굉장히 오래 가는 건 찾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즘 필립스 3년 보증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찾는 거야. 이게 동정 특성. 초특성은 뭐죠? 나빠지기 시작하는 처음이 언제냐 했을 때 백열전구는 500시간부터, 형광등은 1000시간부터, 100시간부터 이런 게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주는 거야. 동정 특성. 동정 특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번. 14번 지난해 문제 중에서 20개의 가로등이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 가로등은 어떤 문제죠? 가로등 문제는 가로등 문제는 대표적인 문제니까. 가로등 딱 보자마자, 가로등. 균등분포구나. 두 가지 문제 유형이 예상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로등은 균등분포입니다. 균등분포가 뭐죠? 부하가 말단 집중 부하가 아니고, 어디서 딱 부하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면 이거 균등분포 부하는 어떤 특징이 있죠? 부하가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전압 강화가
일반 전압강의 절반. 이거 반드시 질문하겠어요. 전력 손실은 3분의 1. 이걸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손실이 계산된 손실, I 제곱 아래 3분의 1밖에 손실이 안 나. 예, 균등분포보안은.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 얘를 물어본 거지. 나머지는 무지하게 간단했어요. 얼마를 줬냐면 전압이 220V를 줬어요. 쭉 끌고 가서 됐을 때 마지막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아니 손실을 줬으면 가로등으로 갔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죠? 이 질문만 나와도 또 다 이건 뭐지? 이렇게 했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뭐 딱 걸리지. 예. 그럼 전압강화 어때요? 전압강화 단상 이선식이니까 단상 이선식이면 전압강화가 이 IR이에요. 그죠?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2 곱하기 전류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에 전류 줬어요. 얼마냐면 4A. 그 다음에 도전율 97% 밑줄 치고 이거 뭐죠? 경동선이지? 경동선이니까 뭐죠? 55분의 1. 여러분 잘 하시는 거죠? 55분의 1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 35.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냐면 500m. 개수가 20개. 다 됐죠. 고유장이 이거 뭐죠? 스퀘어당이니까 딱 들어갔어요. 집어넣으면 돼요. 딱 이걸로 끝났어. 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이게 58분의 1에 97분의 100을 계산해봐야 55분의 1 나옵니다. 이래봐야. 볼 것도 없어요. 이건 계산할 것도 없고. 경동선이잖아요. 그죠? 계산했어요. 했더니 얼마냐면 40.63이 나오나 보지? 예. 그럼 이제 원래는 40.63이면은 220에서 40.63 뺐어야 되는데 이게 가로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220에 40.63의 절반만 빼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마지막 전압이 199.69가 돼서 마지막 전구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50m 끌고 갔을 때 500m 끌고 왔는데 이 등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정도면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몇 볼트까지는 들어온다 하면 그죠?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어쨌든 전압가가 얼마냐? 전압이 얼마 정도 걸리냐? 질문한 거죠. 요게 아니면 볼 게 없어요. 가로등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돼서 나온. 아까 얘기했던 전력 손실을 물어봤으면 전력 손실 줬으면 3분의 1 되는 거야. 균등분포는. 필기 때 옛날에는 전력 후반부 배선에서 반드시 풀었을 텐데 최근에는 좀 많이 이런 문제가 좀 등한이 돼 갖고 손 안 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15번. 폭 15m 도로의 양쪽에 20m 간격으로 가로등 양측 배치.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평균조도. 조명 45분 평균도. 똑같은 거죠. 양쪽에 대칭이니까 이것도 역시 그 절반 나눈다. 이거잖아요. 그죠? 절반 나눕니다. 단면적을. 그러니까 평균조도 얼마냐? 조도는 AD분의 FUN인데, 등기구 하나만 들어갈 거니까. 그죠? 조도는 얼마냐? F 광량이 3,500루멘짜리, 그 다음에 조명률이 0.45짜리, 나누기, 면적이 2분의, 그죠? 15 곱하기 20. 하고, 곱하기 감광마성률을 안 따지네,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 했더니 10점으로.
16번. 16번은, 평균조도가 300루스 되려면 평강도 수량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평강도 수량. 그냥 바로 구해볼까요? F2분의 AD로 A가 24 곱하기 12 단면적, 그 다음에 조도가 얼마냐? 300루스 사무실 조도죠. 그 다음 유지 0.8분의 1죠. 나누기 광량이 얼마냐면 6,000루멘. 이 6,000루멘 정도 된 말이죠. 2등용입니다. 2등용 합쳐서 6,000루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조명률 0.5짜리. 이렇게 돼서 나오면 36등이잖아요. 36등이 나오면 36등은 2등용이 36개 들어간 거야. 그죠? 2등짜리가 36개 들어간 그 등 한 개가 되게 2,500 루멘 이하야. 2,300 루멘 정도 나와요. 등 한 개다. 형광등 한 개다. 평균 2,300이나 2,400 나온다고 치면 얘는 2등용이지. 그죠? 2등용 된 거지. 그 이제 형광등은 문제에서 또 사라질 거예요. 지금 퇴출되는 위기에 있어서 형광등. 형광등이 왜 없어지죠? 수은 가져. 이건 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써놓고 이제 와서 근데 이게 그 방전등은 수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형광등은 방전등 쪽을 전부 다 지금 줄이겠다고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이건 좀 너무 야박스러운 것 같아. 그동안 신세진 거에 비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수은등을 썼다는 것 때문에 친환경에 위배된다. 그래서 LED가 갑자기 친환경등이 된 거예요. 수은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든 간에 돼서 수은이 걸려있다는 거죠. 17번. 그림 같은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 평균 조도 200루스입니다. 200루스. 했을 때, 여기 다음 문에 답하라. 질문이, 형광도수를 구하고, 등기구를 배치하고, 간격을 적어 놓고, 주파수 변동됐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양호한 전반적 변화는 등간격 등높이의 몇 배라는 거야. 요 문제가 조명에서는 제일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문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조명이 옛날에는 배점이 컸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명 한 문제가 내가 본 제일 큰 문제는 27점짜리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산업기사는. 조명 한 문제가 기사에서도 20점짜리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거기 보면 문제 숫자가 15개 정도 막죠. 예. 초기 광속, 말기 광속,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예, 그래서 순서대로 쭉 질문해서 조명률 구하는 표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걸리는 함정은 어디서 제일 많이 걸렸냐면 조명률을 구하는 표를 너무 등한히 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그게 뭐였냐면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게 일반적으로 마지막 질문이 등대 등간격은 얼마죠? 높이에 1.5배, 그죠? 그러면 이제 벽과의 간격은 0.5, 그죠? 이거를 너무 잘 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뭐냐면 조명률표를 보시면, 조명률을 보면 그 조명률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반드시 등간 간격표가 거기 안에 또 있어요. 예? 1.3배로 하라, 똑같이 하라. 이게 거기 조명 방식마다 달라. 근데, 그냥 그거 딱 고집하고 나머지 다 봐도 안 보이는 거야, 이제 봐도. 그래갖고, 그 조명률 표를 보면서도요, 무시한다고. 그래서 내가 1.5배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하도 그냥 사람들이 그거 그냥 딱 붙이고 있어갖고.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명률 표를 참조하셔야 돼. 등간격은.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높이의 1.5배 이렇게 나가는 거지. 예. 여기서 그 40W 형광등인데 앞으로 형광등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40W 어떻게 됐죠? 32W로 되다가 이것도 없어졌잖아요. 그죠? LED는 얼마로 갔어요, 이게? 예? 얼마까지 갔다고 생각해? 15? 또? 10.7까지 갔어요, 지금, 현재. 그럼 효율이 얼마나 높아졌다는 거야? 계산해보세요. 광량이 얼마나 세졌는지. 효율이 160 이상 간 거야. 등기구 효율이 뭐죠? 루멘 퍼 와트잖아.
이게 등기구 효율입니다. 이 단위도 시험에 잘 나와요. 등기구에서 등기구 효율은 뭐냐? P/F에서 루멘퍼와트가 등기구 효율이에요. 백열전구 20, 형광등 한 60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LED가 160 이상 간 거야, 지금. 굉장히 센 거야. 그러니까 와트 수가 계속 떨어지지. 예? 예. 백열전구 60W짜리가 지금 LED는 뭐 거의 4W, 5W 수준밖에 안 갔어요. 확 떨어져서 10분의 1로 탁 떨어졌어, 다. 그러니까 LED 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죠. 와트 수가 엄청 작아졌잖아요. 이게 등기구 효율이에요. 중요한 거지. 근데 그랬는데, 어쨌든 이거지. 근데 지금 40W 형광등이 이만큼까지 변했습니다. 고효율로. 했는데, 광적이 2,500 해서 조명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하라? 첫 번째, 형광등의 수를 구하라. N은 F2분의 AD. 방해 면적이 20에 10. 방해 조도를 200루스. 감광보상률은 1.2. 만약에 광량은 2500루멘. 조명률이 0.6으로 해서 실내 조명이니까. 그래서 구했습니다. 32등. 32등 배치면 어떻게 하냐면 48에 32잖아요. 그죠? 48 배치하지. 48 배치하기죠. 그죠? 8개. 네? 48 배치하겠지. 48 배치를 했을 때 등간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얘기하고 그죠? 이런 문제는 잘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파수가 60Hz, 우리나라가 60Hz고 중국 50Hz인데 이걸 50Hz로 쓴다 그러면 쓴다 그러면 뭐가 변하냐? 광속과 점등 시간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건 속도 문제니까 시간은 당연히 얘가 빠르지. 1초 60바퀴, 1초 50바퀴. 얘가 훨씬 빠르잖아요. 속도는 늦어지는데 광량은 많아져요. 이게 어쨌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뭐 1.5배에서 끝나는 거고. 이렇게 배치했을 때 간격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죠? 8개잖아요. 그죠? 8개면 여기가 반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 합쳐서 8개니까 8개 20 나누기 8 하면 얼마죠? 2.5. 네? 2.5. 2.5m. 그럼 얘는 2.5m, 얘는 절반 1.25. 그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돼?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는 게,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뭘 감안하냐면, 이제 여기, 뭐죠? 소방 설비. 또는 뭐 이것저것 감안해서 거리 조정을 해요. 이 조건은 뭐냐면, 이게 균일도를 따라서 이제 조정을 하지. 완전히 이렇게만 해야만 된다. 넌센스야.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등기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0을 또 4로 나누죠. 그죠? 역시 2.5. 1.25. 여기 1.25. 여기에 2.5. 여기 2.5. 그죠? 요 배치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자 하는 얘기고, 어쨌든 등대등 간격은 스테이션이 1.5배 H. 등대벽은 2분의 1 H. 벽의 반사를 이용할 땐 3분의 1이지만 그 얘기는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2분의 1 H. 절반. 중음시험에 대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4번에 집중해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저희 아까 좀 방속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네. 광속이 많다는 거지. 광속이라는 건 그 빛 광량, 네, 광량이 많아질 수 있다. 네. 속도는 당연히 늦어지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 근데 조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중국이 한국보다 조명이 좀 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어요. 조명은. 훨씬 앞섰는데, 단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100원짜리 만들어는 100원짜리 만들어 준다는 거지. 예. 싼 거는 싸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건 품질이 엄청 나빠. 근데 오슬라민이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명회사는 전부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미국의 군수용으로 쓰는 조명기구도 전부 중국에서 생산해요. 예, 잘 만듭니다, 진짜. 그 차원이 달라요. 조명에 대한 차원이 달라요. 잘해요, 정말. 제가 몇 년 동안 가서 쭉 본 결과는. 근데 그 표준품 중에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제품 중에 기준이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잘 갖춰져 가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조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볼 때 조명이 굉장히 나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나라가 조명 식민지였다고. 여기서 이제 탈피해보자.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운동을 해갖고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지만 생산 능력으로 볼 때는 엄청 떨어지죠, 아직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 방전등은 완전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방전등은. 근데 이 반도체 LED는 뭐 반도체 생산 능력에서 만드는 거니까 좀 달라서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성능의 제품을 만든다 치면은 중국이 훨씬 더 잘 만듭니다. 역시 잘 만드는데 가격 차이가. 우린 여기 들어오는 것들이 싼 게 많고. 전자파 인증 같은 게 우리나라가 잘했어요. 그래서 전자파 인증으로 만드는 이 안정이류는 우리가 잘 만듭니다. 안정이류. 근데 전 세계에서 쓰는 보통 일반적으로 진짜 싼 이 안정기, 자기식 안정기는 세계 공장이 다 중국에 있어요. 품질 정말 불량률 0.0001%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 잘 만듭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항상 느끼지만, 우리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무지하게 합니다. 만들어 보면. 조그마한 공장에서도 시설 설비가 우리나라 굉장히 대형 공장 갖고 있는 설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너무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무모한 것들이 많아요. LED 검사를 사람 눈으로 다 해요, 진짜. 걔네들은 몇 년 안 가서 눈 다 멀어. 그리고 기계로 안 하고 사람 눈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이 무슨 죄 있어요. 근데 걔네들 그냥 눈으로 검사를 하니까 다 나중에 몇 년 안 가서 실명하죠, 실명. 그런 상황입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측정에 관한 건데, 측정에 관한 문제 여러분이 상당히 취약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죠? 측정 문제가 매번 시험에 하나씩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오실로스코프 문제만 해도 그렇죠? 그죠? 났을 때. 그 다음에 오차, 퍼센트 오차에 관한 문제. 예? 이렇게 쭉, 측정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대비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매거를 다룬다든지, 무슨 테스트하기를 다룬다든지, 시험 측정을 한다든지에 관한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데, 왜냐면 이런 거죠. 전기기사가 돼갖고, 현장에서 말이죠. 테스트하기도 하나 못 다루는 게 전기기사냐. 이 질문에 다 걸렸어요. 거기서 전기기사가 어디다 쓰지? 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걔는 테스트하기도 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현장에서 통하는 전기기사를 만들어주겠다. 이게 측정이었어요, 다. 현장에서 통하는 전기기사. 장비를 줘도 못 다룬다.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뭐하냐? 걔네 면허만 있으면 되지. 걔네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좀 쓸모 있는 기술자를 만들어주지 않을래? 했더니, 그럼 어느 쪽으로 보강할까? 했더니, 다 뭐냐면, 이 측정 장비를 잘 다루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 후코메타가 뭔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문제에 보완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자, 측정입니다. 측정 범위 1mA하고 내부장이 20kΩ짜리인데 전류계로 5mA까지 측정한다. 측정 범위가 1mA인데 5mA 측정하면 터지죠, 기계가. 그래서 분류기를 하고 싶대요, 분류기. 분류기는 정의가 뭐죠? 분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필기 때 했어요, 그죠? 회로에서. 회로 1장 때 다룬 겁니다. 여기 내부정의 알짜리 전류기가 있는데, 이게 1mA를 다루는 거야. 5mA 전류면 어떻게 되냐? 병렬로 저항을 하나 걸어서 전류를 일로 4mA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외부 저항은 이쪽으로 전기가 하나가 가고, 이쪽으로 4배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5배 전류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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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려면 내부장이 몇 배? 4분의 1짜리.
4분의 1짜리 저항이 가야 전류가 4배가 흐르지. 그럼 5배 전류를 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있어요? R은 n-1분의 R로 출발한대요. 이게 얼마냐면 5가 되는 거지. 그죠? 5배잖아, 5배. 지금 5배 전류 축적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얼마냐면 5-1에 R이 얼마냐면 2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에서 5kΩ 되는 거야. 5kΩ짜리를 설치하면 5배 전류를 보낼 수가 있는 거야. 이게 분류기죠. 1대 4분의 1이면 5배 전류가 하는 거죠. 감이 안 온 것 같아. 분류기의 반대 개념은 또 배율기가 있어요. 똑같은 거죠. 배율기는 큰 전압에, 큰 저항에 큰 전압이 걸리는 걸로 하는 겁니다. 또, 그죠? 큰 전압이 걸리는 한 5분 쉬었다가.